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 맨 뒤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그의 운명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국민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언론 아니겠습니까? 언론. 그렇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그야말로 언론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거든요. 아니, 속이 시원하더라고 나는 그 얘기 그래요? 듣고.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데 요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틀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거? 틀린 말을 했다. 네. 왜냐면 언론을 감시견, 애완견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끝났어요. 그거 옛날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도 여전히 옛날 언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언론은 사회적 공론장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자여야 하고, 그래야 한다는 이 20세기의 저널리즘 윤리 있잖아요. 20세기 저널리즘의 윤리거든 이게. 네, 손석기 앵커도 말을 네, 했습니다. 늘 이제 이 윤리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감시견으로서.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희망 이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 다 끝났거든 이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끝난 우리 거예요? 언론은 무슨 애완견이 아니고 네. 자기들은 검찰과 국힘당을 자기들의 애완견으로 부린다고 생각하죠. 거기는 이렇게 합체되어서 한 몸이라고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태로 조직되어 있고 소유주가 있는 언론이 있잖아요. 그 되게 이제 재벌 언론, 경제신문들은 한국경제 비롯해서 이건 대주주가 전부 대기업들이고요. 네. 경제신문 대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일간지 종합지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족벌신문이거나 건설사 신문들이에요. 대부분. 네. 종편은 족벌과 재벌의 이제 브랜치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자기 자신을 사회적 공론장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여기는 자기들의 권력을 극대화하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고 이렇게 하는 이익 집단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극소수 공영방송이 있죠. 대주주가 공적인 단체. 네네. 그게 이제 KBS가 MBC하고 EBS 세 개가 그렇죠. 있고요. 네. 나머지는 한겨레 경향 같은 데들, 요런 프레시안 요런 데들은 기자들의 언론사죠. 시민의 언론은 아니에요.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신문이에요. 요렇게 극소수의 기자들의 언론이 있고, 그다음에 극소수의 공영방송이 있고, 나머지 언론은 전부 다 그냥 기업이에요. 그 이 사람들한테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이런 거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이미 끝나버린 얘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닌데 그거는 이미 시효가 지나간 프레임. 지금 문법엔 안 맞네. 아무 소용없는 요구를 한 거다. 과거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걸로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지나친 막말을 하냐고 성명을 내고. 맞아요. 아니 기자들한테 구속영장을 막 청구해도 한 말도 안 하던 단체가 네. 내만 아니면 되는 거야. 내만 아니면.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언론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포함되잖아. 그리고 이재명은 자기를 해칠 수 없어. 그걸 너무 잘 알아. 말로만 공격하는 거지.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거지 거기다가. 왜 너 나를 탄압해? 아니 언론은 비평 대상이 아니야? 정치하는 사람은 언론의 비평 대상이 되기만 해야 되고 그 자기를 비평하는 언론에 대한 역비평은 정치인이 하면 안 돼?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 표현의 자유는 만인의 것인데.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역비평을 했다는 이유로 그걸 언론 탄압이래. 뭘 탄압했는데? 아니 아니 무슨 압수수색을 했어. 아니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했어.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의 애완견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언론사가. 그런데 실제적 피해가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니, 언론사 동료 압수수색하고. 저널리스트들이 압수수색 당하고 영장 청구해도 아무 말도 안 아무 하잖아. 말도 안 해. 근데 이번에는 똘똘 뭉쳐가지고 박살을 내더라고. 그러니까 이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이 책에도 한 챕터를 그걸 썼는데 이번 총선의 패배는 윤석열의 패배고 국힘당의 패배인 동시에 언론의 패배예요. 언론의 패배는 왜죠? 왜냐하면 전부 다 국힘당을 편들었잖아. 거의 대부분이. 유튜브에 완패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저널리즘이라는 거는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거는. 어떤 사실이 뉴스가 될 가치가 있냐. 어느 정도의 큰 가치가 있는 뉴스로 다룰 거냐. 그다음에 이 사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이 저널리즘이에요. 언론. 네. 근데 이거를 왜 언론사가 하냐 하면 예전에는 돈이 많이 들었거든. 신문을 찍으려면 윤정기도 있어야 되고 막 취재하는 기자도 많아야 되고 막 무슨 사옥도 있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해. 방송국은 스튜디오하고 송신 시설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국가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언론 기관을 만들 수 있었고 이 언론 기관이 소위 엘리트를 고용해 가지고 기자들을 고용해서 그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독점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정보통신혁명으로 이 울타리가 무너진 거거든. 지금도 그걸 하고 있지만 독점을 못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매블쇼 시청자 수하고 KBS 뉴스9 시청자 비교를 해봐요. 게임이 안 되지? 우리가 우리 이소연 한 양반 시청자하고. 그러니까 이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지금은 신문사 방송사에 갇혀 있지를 않아요. 이 저널리즘을 해방시켰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보면 언론 지형을 가만히 보면 야당이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지난번 대선도 그렇게 0.7% 차이로 하는 게 불가능해. 90대 10도 안 돼. 거의 99대 1이었어요. 미디어는. 그런데도 팽팽하게 접전을 했던 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한 거. 이거 언론의 패배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장 이제 언론에서 괴롭히니까 너무. 실제로 언론이 자기들이 어떻게 보도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러게요. 그 나는 애완견 뭐 워치독이니 뭐 랩독이니 이런 말 안 쓸게요. 그냥 모든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과 한 몸이야. 언론은 대부분의 언론은.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언론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를 나는 이제 알겠어. 이건 하나의 영업방해야. 그렇지. 영업방해야. 아, 이거 좋은 정리야.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언론사를 우리가 상업방송 또는 상업언론, 민영언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상업이나 민영 언론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헤게모니예요. 사회적 헤게모니 자체를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헤게모니를 기득권.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길 원하고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주로 합니다. 그래야 체제가 깨지지 않아요. 그 체제 안에서 본인들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즉 언론은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아, 역시 교수가 달라. 얼마나 같은 말이라도 더 유식하게 해. 아 이렇게 하는 바람에 편집 못하는. 아그 왜 이거를 또 평가해갖고 편집 못하네요. 아 속상하네. 가뜩이나 오늘 아주 긴데.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네. 왔는데요. 그의 운명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의 운명을 국민이 결정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정치권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